귀신보다 소름 끼치는 교도소에서 만났던 사람들, 음주운전을 해서 재물 손괴 혐의로 6개월간 천안 교도소에 복역했다. 다행히도 차량 파손과 주변 가드레일 등만 파손되었다. 이때를 계기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절대 잡지 않는다. 반성도 많이 했고 그만큼 많이 힘든 시간이었다. 교도소에서 많은 복역수들을 만났다. 무기수부터 인신매매범 등등. 내가 노역수인데도 이들을 만날 수 있던 이유는 간단하다. 천안교도소 내에 직원으로 근무하는 아는 분 2명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추천으로 인하여 교도소 내 작업장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공장수들과 함께 방에서 지낼 수 있었다. 천안교도소는 2개로 나뉜다. 하나는 천안 외국인 교도소인데 외국인과 한국인은 같이 지내지만 방은 따로 사용한다. 두 번째는 천안 개방교도소가 있는데 이곳은 출소가 얼마 안 남은 1급 모범수가 가는 곳이다. 또한 천안교도소에는 무기수가 3명이 있었다. 첫 번째로 내가 만난 소름 끼치는 인물이다. 그는 천안 성거읍 모 초등학교 앞에서 문방구를 하는 80대 할아버지다. 이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55세까지 군에서 복무했다고 한다. 얼굴도 친근감이 들고 나에게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던 그 할아버지. 죄명을 듣는 순간 나는 그 할아버지를 조금씩 피하게 되었다. 죄명은 아동성추행, 피해자는 약 50명이었다. 아이들에게 노트와 사탕으로 유혹한 뒤 가슴과 성기를 한 번씩 만지게 해주면 공짜로 준다고 아이들을 현혹했다. 그러던 중 6학년생 한 아이가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그 장면을 본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 할아버지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무너무 충격적이다. 내가 만약 여길 들어오지 않았다면 아마 더한 짓을 했을지도 몰라. 두 번째로 만난 인물의 이야기다. 그는 인신매매범이다. 아가씨를 싸게 중국으로 팔거나 섬으로 내다 판다. 난 이것이 만화나 영화에서만 이루어지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정말 존재한다. 거제도나 흑산도 주변에 사람이 살지 않는 섬에 임시로 허가를 받아 농장 개념으로 운영한다고 한다. 하지만 실태는 그 안에 여자들을 데려다 놓고 가둔 뒤 뱃사람들이 그곳에 들르면 아가씨들을 부른다. 거기에 들어간 여자들의 80%는 그곳에서 몸을 팔다가 중국으로 건너간다고 한다. 이 인신매매범의 나이는 31살에 징역 8년을 받았고 현재 1년 남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들어온 시기를 보자. 7년 전이다. 그때 그의 나이는 24살이다. 소름이 돋는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말도 충격적이었다. 나가면 그년을 죽여버릴 거야. 내가 그러려고 여기서 운동을 미친 듯이 하고 있는겨. 이번에는 세 번째로 만난 인물이다. 신혼부부를 무참히 찔러 살해한 강도살인범이다. 이 사람은 2010년도에 출소를 하고 아는 지인의 공장에서 일을 했다고 한다. 같은 공장에서 형동생하며 지내던 동생이 있었는데 이 동생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이었단다. 그 동료는 열심히 돈을 모아서 자그마한 주택으로 이사를 가고 공장 사람들을 초대해서 집들이를 했다고 한다. 집들이가 어느덧 끝나가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향했다. 본인도 집에 가려던 찰나 그 동생이 이야기를 했단다. 형님 어차피 방이 2개인데 형님은 집에 가도 혼자니깐 나랑 형이랑 같이 자자. 와이프는 방에서 혼자 자면 되니까 이렇게 말하곤 방에서 동생과 누워 맥주 몇 캔을 더 먹고 잠들었는데 이 미친놈이 술을 처먹고 눈깔이 돈 건지 화장실을 가려다 동생의 와이프가 자고 있는 침실로 향했다. 결국 강간을 시도하던 중 동생이 잠에서 깨어나고 격투를 벌이다 주방에 있던 칼로 동생을 찌르고 포박했단다. 그리곤 동생이 보는 앞에서 제수씨를 겁탈하고 가지고 있던 현금을 빼앗은 뒤 무참히 살해했다. 징역 20년이었다. 이 남자는 나에게 이야기를 하기까지 약 2달의 시간이 걸렸다. 사람을 잘 믿지 못하는 탓에 내가 형님하며 살갑게 대하니깐 나에게 말해주었다. 술만 아니었으면 진짜 내가 미친놈이지. 내가 미친놈이야. 그는 끝까지 피해자에게 정말 미안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네 번째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듣고 화가 많이 나더군요. 레카를 운영하던 중 교통사고 현장 콜이 들어오고 그곳으로 향했다. 인적이 드문 곳이었고 도착하자 차 안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여성 운전자가 보였다. 레카하는 놈은 주변에 사람도 없고 구급차도 늦게 올 것 같으니 일단 사고 현장에 차량을 놔두고 이 여자만 병원에 데려다 준다라고 한 뒤 여자를 레카에 태워 출발했고 한참을 가다 병원으로 가지 않고 인근의 마을로 진입. 그리곤 차 안에서 여자를 겁탈 후에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놈은 원래 상태가 안 좋은 건지 모질라 보이긴 했다. 징역 15년을 받았다. 진짜 형들이랑 네가 봤으면 형들이어도 했다니까. 진짜 엄청나게 이뻤다니까. 이 말을 듣고 이놈 면상에 주먹을 갈겨버리고 싶었다. 다섯 번째는 무기수이다. 이분은 정말 내가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 중 가장 안타까운 분이다.
아내와 사별 후 혼자 외동딸을 키워온 그는 직업이 택시기사였다. 그날도 새벽에 일찍부터 나가서 딸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던 중 딸에게 급하게 연락이 온다. 하지만 전화를 받자마자 끊어지는 전화. 여러 번 다시 걸어봐도 받지 않는 딸. 집으로 들어가 보니 딸은 모든 옷을 헐거벗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다. 아버지가 묻자 딸은 이야기한다. 밑에 집 아저씨가 나를 막. 이 아버지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밑에 집으로 향했다. 남자는 경찰에 신고하라며 뻔뻔하게 웃었다고 한다.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그 남자가 하는 말이 발목을 묶었다. 이미 촬영했으니까 네 딸 인생 조진다. 결국 신고도 못하고 이사를 가야 했고 딸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쓰레기 같은 놈은 아저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딸내미 잘 지키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는 내용이었다. 여기서 아저씨는 이성을 잃고 그 남자를 찾아갔고 돈주머니에서 시카를 꺼내곤 남자를 무참히 살해했다. 그리고 토막하여 사체를 유기했다. 결국 아저씨는 잡혀왔고 무기징역이란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안타까운 사실은 아저씨가 들어오고 1년 뒤 딸이 자살했다고 한다. 내가 그냥 돌을 줬으면 딸이 행복했을까? 죽지 않았을까? 라고 자주 말하신다. 그 외에 잡다한 사기꾼과 절도범, 그리고 보이스피싱범 등 많았다. 물론 이런 사람만 존재하는 건 아니다. 다만 내가 천안교도소 모 작업장에서 근무할 당시 이러한 사람들이 존재했다. 나도 죄를 짓고 왔지만 이런 놈들을 위해 세금을 내고 밥을 먹여야 한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났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다.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건 다 개같은 상술이다. 내가 본 그들의 눈은 하나같이 맑고 착해 보였다. 하지만 그 뒷모습은 사람이 아니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시청해줘서 고마워요.